그래서 요통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퇴행성이에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 간격이 저절로 이제 좁아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 염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응이 생겨서 오는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고질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런 요통을 발생시킬까요? 왜냐하면 요통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는 뇌죠. 뇌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는 당연히 구조적인 중추신경계에 관련한 척추 근육이나 척추신경,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기타로는 뭐 척추뼈를 다쳤다거나 종양이 있다거나 방사통이라고 해요. 내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자궁이나 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달되는 방사되는 통증으로 요통으로 이제 전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 혈관 장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증상으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이제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문제라면 아사나 자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라면 조금 포커스가 다르겠죠. 자율신경에 초점을 두고 요가를 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증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척추 근육이 약간 장력이라고 해요. 좌우가 맞지 않거나 뒤틀려 있어서 생기는 그런 요통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인대가 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우리가 측면으로 봤을 때 척추 앞면, 뒷면 이렇게 뭐 황색인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네 보호막으로 인대로 되어 있는데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그 인대나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뒤틀림으로 인한 요통, 근육통 같은 거죠. 뻐근해요. 신경통이랑 조금 다르죠. 이런 거는 전체적인 근육, 전체 전신 근육의 밸런스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사통입니다. 내장신경,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전달되는, 근육까지 전달되는 통증이에요. 대부분 이제 위가 아프거나 췌장, 십이지장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이 있는데, 왜 주무시다가 항상 새벽에 등이 아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통증으로 드러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신경근이 눌려서 발생하는 요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도 방사통이죠. 타고 내려가는, 하지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인데 허벅지 앞쪽이 아파, 무릎 앞쪽, 이런 분들은 요추의 3, 4번 사이 신경근이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내려가서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통증 같은 경우는 요추 1, 2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고,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이제 엉치뼈를 타고 내려가서 종아리, 뒤꿈치 그리고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그거는 이제 요추 5번, 흔히 이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증 부위에 따라서 허리 요추가 5개의 뼈죠.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통증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괜찮다가 추우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기온이 내려가고.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건 만성통증입니다. 매 겨울마다 아파.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왜 이런 증상이 나오냐면 허리 근육이 없거나,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통을 가지신 분들은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과로로 인한 디스크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의 증상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통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몸의 유연성을 봐야겠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통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그 오랜 경험에도 이제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앞으로 많이 숙이는, 특히 서서 몸을 숙이는 정굴 자세에 대한 공포감과 힘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젖히는 건 물론 더한 데고요. 근데 앉아서 정굴 자세보다 서서 정굴 자세를 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통, 이거는 이제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차크라 아시죠? 우리 몸에 7개의 차크라. 그 중에 요추를 담당하는 차크라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뿌라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 차크라의 에너지는 활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이 차크라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즉 활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요통 환자들 요가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워 있으려고만 해요. 의욕도 조금 없고 굉장히 의기소침한 경우 많고, 이제 내가 의지를 내서 뭐를 하기에 활력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제 요통 환자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분들이 요가의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활력 있게 클래스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를 지도자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외에 체크해야 될 게 뭐 키, 몸무게, 변형이 있는지. 대부분 이제 이 요통 환자들을 보면 키가 크고 허리가 기신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허리에 걸리는 이제 힘도 커질 것이고, 요추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걸음걸이에요. 대부분 바깥으로 중심이 많이 쏠린 경우가 많고, 체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니고요. 한 70% 이상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뒤쪽 근육이 전체적으로 짧아져 있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특히 종아리가 굉장히 텐션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종아리나 발바닥을 풀어줬을 때 허리 근육까지 같이 풀리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몸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목을 조금 만들어 두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항목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요통 환자를 케어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통이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볼 건데요. 그림이 잘 보이시죠? 이게 가장 많이 요통을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늑간, 이렇게 근육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근막이 있는 부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3번의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 부위 있죠. 그 부분이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요통을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손만 건드려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